자, 오늘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좀 나가고 C단계를 좀 같이 볼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 1단원에 C단계 문제 몇 개 해봅시다. 여러분들 대부분 보니까 최소한 A단계 정도는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B단계를 풀어야지 좀 추론력이 생기니까 반드시 B단계 안 푼 사람은 B단계 풀고 B단계 푼 사람들도 틀린 거는 반드시 이제 저기 오답하면서 질문 쓰면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C단계에서 우리 몇 개 하지 않았니? C단계 내가 몇 개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 C단계 아예 안 해줬어? 뭐 한 거 같긴 하죠? 그쵸? 1번 보자. 1번 해준 거 같은데? 안 해줬나? 아, C단계 아무것도 안 해줬어? 그럼 보죠 뭐. 자, C단계를 좀 봅시다. C단계, 여기에서 센 C단계와 같은 문제도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센 C단계하고 같은 게 지금 거기는 101번, 102번 정도죠. 그래서 요건 내가 식 써주고 101, 102, 103, 104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식을 좀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자, 101번 같은 경우에는 쉬워지. 누구나 할 수 있어,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어. 101번은 보세요. 거기 OC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CD의 길이를 B라고 하면은 거기 있는 이제 A하고 D 길이 있죠. DA의 길이는 뭐로? 2A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B의 길이도 B라고 쓸 수가 A라고 쓸 수가 있죠. AB의 길이도 B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B하고 O의 길이가 이것도 역시 A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 A하고 B 갖다가 이제 대입해가지고 이걸 다 A하고 B로 바꾼 다음에 두 식을 연립하면은 A가 뭐에 대한 식? X하고 Y에 대한 식으로, B도 무슨 식? X하고 Y에 대한 식으로 나오죠. 그쵸? 그러면 요거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우리는 2A 곱하기 B를 X하고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끝나요. 되게 간단하지 이 문제. 그쵸? 중요한 건 102번입니다. 102번 한번 볼게요. 자, 가번 조건 x, y, e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이 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x-3하고 y-3하고 그 다음에 ez-3은 0이다 이렇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 뭐처럼 보여? 얘가 이것처럼 보여야 되죠. 전부 마이너스 하나씩 밖으로 빼주면 이거 3-x, 3-y, 3-ez가 0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를 전개하세요. 자, 이거를 전개하면 나번 조건에 의해서 교체되는 항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항을 교체해주면 삭제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삭제해주면 x, y, z 값이 나와요. 끝. 됐죠? 103번. 이거 딱 보니까 적당히 식을 묶어가지고 곱셈공식, 변형공식 이용하는 거겠죠? 그러면 h라고 b치를 묶지 말고 h라고 거기 있는 a 세제곱 b의 4제곱을 묶어버리면 a 세제곱이 공통이니까 a 4제곱하고 b의 4제곱이 묶여지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b의 세제곱 묶어주고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이 남겠지. 자, 그럼 이 식은 a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을 묶어주면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니까 뭔가 멋들어지게 길게 이상하게 쓰인 식치고는 되게 간단하게 됐다. 왜냐면 우리는 a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과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도출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쵸? 저거는 되게 쉬운 형태죠? 이거 할 수 있죠? 눈에 익죠? 그 다음 104번. 자, 이건 좀 별표 칠게요. 왜냐면 이거는 식의 구조를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우리가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자, 다항식 px를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b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 봐. 쓰는 거 잠깐 도구. 여기 봐. 쓸 시간 줄게. px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몫은 나와 있지 않고 나머지가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2차식으로 나왔지. 그치? 그런데 우리는 px를 다시 뭐로 나눴을 때 빨리 앉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은 요걸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qx로 만들어 줄게요. 빨리 하세요. 그리고 여기 그래서
문제는 이 p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가 나머지가 들어가 있지, 그치? 근데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이 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이렇게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qx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지 못해요, 그쵸? 그럼 무슨 방법을? 얘를 다시 한번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줘라. 그럼 묻다 하지 말고 어떻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3 개수 맞춰주면 되죠. 그쵸? 자, 그럼 이제 해석하자. 여기도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으므로 이거 두 개로 묶어주게 되면은 이 p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다라는 형태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문제 보니까 이렇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라고 그랬어? x 플러스 b가 되겠지, 이렇게. 그렇다면 이식하고 이식하고 동일하죠.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주면 끝납니다. 두 줄로 끝납니다. 구조로 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앞에서 식의 구조를 봐라. 다항식 나눴으면서 첫 번째, 이 나눠주는 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하고 차수가 반드시 이제 작아야 된다, 저게. 그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식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이 C단계에 어려워 보이는 이러한 다항식, 특히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려요. 이해됐죠? 요건 필기하시죠. 이거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이해했어, 못했어? 창빈이 이해 못했어? 했죠? 료민이 숙제한 거 내 증거를 못 보잖아. 너 다음 주에 꼭 검사 받아. 오늘 일단 C9. 책은 샀어요? 네요. 그 수요일에 들고 왔는데. 너 그때도 프린트로 하지 않았니? 아니, 저 가지고 왔어요. 아, 그치. 아, 책을 학교에다 두고 온 거야? 네. 엄마. 그래서 104번은 이렇게 구조를 보면 두 줄 풀이로 끝나요. 되게 쉬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가다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쪽은 노가다를 하는 것보다 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좀 노력을 하세요. 지우 질문 있는 거 있어? 이해 안 되는 거? 3 괄호 x 플러스 1의 제곱은 왜 있는지. 요거? 자, 지금 여기에 원래 x 플러스 1의 제곱하면 여기에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 원래는? 여기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 지금 이 식을 그냥 이렇게 변형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런데 얘는 2차고 얘도 2차가 돼서 이 식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자고 그랬지? 얘를 얘로 한 번 더 나눠주자고 그랬죠. 그럼 무조건 저기는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식이에요. 그쵸? 근데 얘를 얘로 나눠주면 뭐는 무조건 들어가겠어. 이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어쩌고를 몫으로 갖겠죠. 근데 원래 개수가 3x제곱이었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걸 맞춰주자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여기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이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묶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2차식으로 나온 나머지가 1차식이 돼야 되지. 그게 문제에서 그 1차식을 뭐라고 주고 있어? x 플러스 b로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구조들 잘 다룰 줄 알겠죠? 시연이 이해됐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하면 뭐가 된다? 얘가 된다. 개수 비교해주면 A하고 B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됐나요? 자, 105번 보죠. 류민이 이해했어요, 이거? 네. 자, 이거 지울 거예요. 105번이 조금 길어서 썼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광명이 수, 목, 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 수련회를 간다고 그랬죠? 그건 내가 영상 더빙해가지고 주고 부족하면 일요일에 불러가지고 부축할게요. 자, 다 썼죠? 105번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나 그림 좀 그리게. 자, 105번 읽어봤죠?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한 변의 길이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1짜리인 정사각형을 집어넣을 건데 최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왜 최대로 집어넣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문제의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가로의 길이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거든요. 얘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예요. 그쵸?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n제곱 마이너스 2n인가 n 마이너스 3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일단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자연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n 플러스 1짜리가 몇 개 들어가고 몇 개가 남는지 그걸 한번 세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 방식을 뭐로 나눠줘? 얘로 나눠줘가지고 몇 개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추정을 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를 n 플러스 1로 나누면 얘는요. 자, n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n제곱이니까 3n 맞춰줘야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가 2니까 3이 나올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n이 뭐라고 그랬어? 4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그랬죠. 그쵸? 그럼 이거 해석해봐. n 플러스 1짜리가 쭉 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들어간 다음에 플러스니까 여기가 얼마큼 남는다는 거예요? 3만큼 남는다는 거죠. 그쵸? 이미 n 플러스 1이 3보다 크니까 블럭을 하나 더 넣게 되면 얘를 어떻게 되겠어? 넘어가게 되는 구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가로로는 몇 개가 최대예요? n 플러스 2개가 최대예요. 여기까지 해야됐죠. 자, 다음 이제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도 n 플러스 1이 몇 개 들어가는지 한번 세보면 얘는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저걸 n 플러스 1을 몫으로 금방 했냐? 우리가 1차식을 2차식으로 나눠줄 때는요. 최고차항하고 n만 맞춰주고 상수항은 뒤에서 조절해주면 돼. 그게 팁이야.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n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n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끝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해석해보자. 얘를 n 플러스 1개짜리를 n 마이너스 2개까지를 채워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길이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넘어간다는 얘기야. 이 직사각형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해됐어요?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니까 요 타일이 여기까지를 꽉 여기까지를 이제 채우고 나서 이만큼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1만큼이. 이해됐지? 그럼 여긴 최대 몇 개가 들어가겠어? 여기가 n-2개까지가 들어가는 건데 n-2개까지가 들어가면은 타일이 요 판을 넘어버리죠. 그럼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세로로는 n-3개까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타일 안 채우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이 안에는 타일이 총 몇 개 채워져요? 가로 n 플러스 2, 세로 n-3개가 채워지니까 이게 이 안에 최대로 채울 수 있는 타일의 개수겠지요. 됐어? 저기에다가 12하고 13인가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끝나겠지. 끝. 이해됐어요? 요거 필요한 거 필기하시죠.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이해 안 됐으면 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태연이 이해됐냐? 네.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꽤 커요. 왜냐면 광명시내 학교들이 반드시 중간고사에 고난도 문제 또는 고난도 문제가 아니더라도 도형 관련된 문제를 반드시 내거든. 도형을 활용하는 거. 근데 특히 이렇게 다항식하고 도형이 같이 결부가 되면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는 문제들이 꽤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학교에서 활용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둡시다. 특히 해석하는 것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6번 보죠. 106번도 자주 나오는 형태일 겁니다. 별표 좀 치시죠. 아직 안 썼어? 알았어. 좀 기다려줄게. 우재 이해되고 있어? 특히 C단계는 몇 번씩 몇 번씩 이거 풀어봐. 저기 4호 2학년이지? 1학년이야?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반을 읽고서 이상한 데 와갖고 딴반이었어. 자, 105번, 106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이거 문제품을 잘 읽어볼게. 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2차식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12 얘가 뭐가 되도록 해라? 정수가 되도록 좀 만들어줘라. 그렇게 되는 x값의 합을 구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x도 뭐가 된다는 거지? x도 정수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유리수의 형태로 한번 해보자. 만약에 2분의 5 플러스 k 얘가 정수 또는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면 돼? 이게 5 플러스 k가 2의 배수가 되면 되지. 그치?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형태도 있을 거예요. 2분의 4 플러스 k 이런 형태도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럼 얘는 이미 2분의 뭐가 돼? 플러스 2분의 k가 되죠. 얘는 정수니까 얘만 정수가 되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k는 뭐가 돼? 2의 배수가 되면 되죠. 이해됐어? 반대로 2는 k의 약수가 되는 거지.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으세요. 다시 무슨 구조를 집어넣어라?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들어보시죠. 그러면 일단 얘를 얘로 한번 나눠볼 거 아니야. 그래서 목과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아볼 거죠. 그래서 이거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2에다가 뭔가 1차식을 곱할 거잖아. 2x 세제곱을 만들 거니까 2x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9x제곱이 되도록 맞추세요. 나머지는 뒤쪽에서 우리가 해결하게. 그럼 여기가 지금 4x가 되고 여기가 9x가 되려면 여기가 5가 나와야 되지. 좀 귀찮네. 2x 세제곱 3x죠. 그쵸? 그래서 거기에다가 2x 해주고 2x제곱 x제곱이 여기 있구나. 미안. 그래서 여기가 6x가 되면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3이 나와야지 여기가 9x제곱이 되지. 그치? 그럼 뒤에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원래 2개 곱해가지고 16x 플러스 12까지 해줘야 되거든? 그럼 이제 x항 보면은 여기 9x 있죠? 그 다음에 여기 4x 있죠? 그럼 13x지. 그러니까 여기 3x 더 있어야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6 있죠? 6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즉 2x제곱 플러스 9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12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2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6이 돼요. 요 기술들 한번 여러분들이 해봐. 나누는 것보다 이게 빠르니까요. 지금 여기 105번하고 106번을 풀 때 뭐가 필요했냐면 짜투리를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나눠줬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최고 차이 개수하고 그 다음 차수를 맞춰주고 나머지는 뒤로 밀어가지고 맞춰주는 기법을 썼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만약에 전 죽어도 자신 없어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2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얘를 그냥 다이렉트로 나눠서 이렇게 목과 나머지의 형태로 쓰세요.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눴으면 쓸 시간 줄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얘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아까 유리수 나눈 것처럼 2x 플러스 3하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 3x 플러스 6은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x가 정수이면 잘 보세요. 얘는 그냥 정수가 돼요. 왜? 정수하고 곱해서 정수끼리 더한 거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뭐가 되면 돼? 정수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야 됐지. 그럼 일단
x 플러스 2가 같으니까 이걸 나눠주되 이게 나눠주려면 x가 뭐가 아니어야 돼?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3이라는 분수가 정의되기 위해선 x가 마이너스 1도 아니어야 되겠지. 왜냐면 이러면 이제 분수가 정의가 안 되니까. 그럼 아까 본 것처럼 얘가 정수가 되려면 x 플러스 1이 3의 정수인 약수가 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x 플러스 1은 1 정수이니까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4개가 다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는 0하고 그 다음에 2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 4가지인데 x는 죽어도 마이너스 2는 안 된다고 그랬지. 따라서 우리가 구한 x는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4가 돼서 총 x의 합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됐나요? 응. 요거 필요한 거 필기하시죠. 그래서 106번의 기본 형태는 뭐다? 어떤 형태다? 예를 들어서 2분의 이제 4 플러스 K2 형태.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선 2가 K의 약수여야 한다. 이런 거지. 얘를 어떻게 고친 거예요? 이렇게 2 플러스 2분의 K 형태로 고친 거예요. K가 2의 약수여야 된다. 2가 K의 약수여야 된다. K는 반대로 2의 배수여야 된다. 지후 2 안 되는 거 있어? 없죠? 자, 이해됐죠? 이게 이제 계산력하고 그 다음에 그 추론력을 기르는데 매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계산이 좀 되시면요. C단계 문제는 두세 번씩 또 추론력과 계산력을 기르기 위해서 몇 번씩 풀어보는 걸 추천해. 됐죠? 자, 필기했죠, 요거? 자, 그 다음에 107번 한번 봅시다. 107번을 봤더니 이거 x하고 y는 내가 임의로 한 거거든? 자,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걸 한번 써보면 물어보는 건 x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의 값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 얘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반지름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고 여기 길이가 지금 4잖아. 왜요? 이 길이하고 뭐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원의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지. 안에 직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요. 두 개가 다. 그쵸? 따라서 이 변의 길이는 여기 반지름 4 맞지? 응, 반지름 4예요. 자, 그러면 조건은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16이라는 거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필요해요? x 곱하기 y가 필요하잖아.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x 플러스 y 값하고 x 곱하기 y 값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조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러면 조건 다 써먹은 것 같은데 아직 조건을 안 써먹은 게 있어. 어떤 거예요? 내접원. 삼각형에 내접하는 내접원이 나왔지. 그치? 그러면 그때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2분의 1 x 곱하기 y가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돼요. 그쵸? 근데 그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도 동일하냐면 얘가 내접원이니까 여러분들 내접원의 성질 생각해봐.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요렇게 각각에다가 선을 꼭지점에다가 선을 그어서 삼각형 3개를 만들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의 합하고 요거하고 요거의 넓이 합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각각 다 높이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하고 높이가 2분의 1이고 밑변의 길이는 x 플러스 y 플러스 4 이렇게. 즉 내접원의 성질을 이용하면 저 삼각형의 넓이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한 게 같다. 그러면 어떤 게 나오게 돼 있어요?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고 x 플러스 y 플러스 4가 2xy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그러면은 이건 x 플러스 y하고 y 사이의 관계니까 이 식을 좀 이용을 합시다.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뺀 게 뭐가 돼요? 지금 16이 되죠. 그쵸? 그 2xy가 이거니까 이 식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 해주고 플러스 4 이거 16 땡겨오면은 마이너스 12가 0 이렇게 돼서 뭐처럼 보여? 얘가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3은 0 이렇게 x 플러스 y를 t로 두면은 2차 방정식처럼 보이게 되죠. 따라서 x 플러스 y는 절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x 플러스 y는 뭐가 되고요? 이제 4가 되고요. x 곱하기 y는 뭐가 되고요? 2xy가 8이니까 xy도 4가 되겠네. 이해됐어? 그럼 깔끔하게 다 나오죠. 이렇게. 됐죠? 자, 108번. 이렇게 107번 같은 것들, 특히 도형과 다항식을 연관시키는 문제들은 광명시에서 자주 쓰는 형태니까 이런 도형이 나오면 분석하는 거 몇 번씩 연습을 해보시고 108번은 힌트를 줄 테니 집에 가서 주말에 풀어보세요. 108번 힌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넘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뭐가 있어요? 5가 있죠.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원 이렇게 그려놨죠. 그림이 점점 괴랄해지는데. 자, 그래서 PQ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선분 PQ, 그러니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얘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을 하나 더 생각해야 돼. 사실은 그려져 있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저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 S1이죠. S1 요거 S1하고 그 다음에 PQ를 지름으로 하는 요 노란색 원의 넓이가 S2잖아. 그럼 우리가 S1은 좀 구하기 쉬워요. S2를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요 길이를 알아야 되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 여기 보세요. 원이 나오잖아. 그리고 원 위에 점이 있잖아요. 그럼 항상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양 끝에다가 선을 이제 만들어줘서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돼?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쵸? 그리고 각각 거기 있는 작은 원하고 큰 원의 넓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나는 요거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a 플러스 b가 8이 a하고 b,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8이 나와 있으니까 전체 원의 넓이에서 요 원의 넓이하고 요 원의 넓이를 빼면은 S1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S2가 문제인데 S2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건 좀 외워두고 쓰시죠.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잖아. 그럼 여기를 H라고 할게. 이때 H의 제곱은 X 곱하기 Y라는 이러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소공식 이용하셔야 된다. 이거 굉장히 자주 쓰이니까 알아두시고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풀어보세요. 알겠죠? 힌트 줬음. 필요한 거 적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숙제하기 좀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좀 힘을 빼가지고 유형 딱 9까지만 나갈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럼 유형 9까지만 여러분들이 딱 숙제를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필요한 거 적으세요. 필요한 거 다 적었죠? 자, 그러면 오늘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여러분들이 힘을 빼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계산이 되게 복잡하게 보이게끔 문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나머지 정리는 아까 계산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일단 웬만한 문제들은 구조를 파악해서 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쵸? 자,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항등식이 되거든? 자, 첫 번째, 우리는 지금 항등식 파트하고 나머지 정리 파트를 해야 되는데 아우, 미세먼지 장난이네. 이쪽은요,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면서 식의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좀 깔쌈하게 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등식은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약간 계산이 많을 수 있다. 그러니 항등식은 계산 실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쵸? 뭔가 구조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항등식 쪽에서는 특히 계산하는 걸 좀 주의해야 돼. 실수 없도록. 따라서 아직까지도 뭐 이제 그 글씨가 내가 덧셈 뺄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거든. 지사씨가 어떤 친구가 식에 나오는 게 마이너스 14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에 주어진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플러스 4로 된 거야.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이거 왜 나오네요? 식은 다 맞았는데. 아니 마이너스 14인데 이걸 쓰다 보니까 플러스로 썼거든. 그러니까 안 나오지. 그렇죠?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 계산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자기 글씨 좀 잘 쓰세요. 알겠냐? 다음. 자, 그럼 첫 번째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유형 1번은 미정계수부하는 계수비교법은 여러분들이 두 개의 다항식을 갖다가 이제 전개해서 비교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거든요. 근데 112번 잠깐 보실게요. 112번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항식이라기보다는 식을 갖다가 변형하는 문제거든. fx가 x세제곱 플러스 자 9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 f의 x 플러스 a가 x세제곱 플러스 bx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a, b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자 이때 fx가 주어지면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저기 방학 때도 그러니까 이 전에 교재할 때도 이야기했죠. fx가 주어지면 fx 플러스 a는 fx 주어진 걸 기준으로 x 자리에다가 a를 대입해서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한 게 이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전개해서 계수 비교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저거 계수 전개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만 좀 조심해주면 돼. 알겠어?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13번인데요. x하고 y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등식으로 풀라는 얘기죠. 자 거기가 유리수 2x-y-5분의 이렇게 ax 플러스 by-15거든. 자 근데 얘가 거기 밑줄 값이 항상 일정의 밑줄 값이 항상 일정의 밑줄 값이 항상 일정의 밑줄. 자 그리고 거기도 밑줄 단 여기 있는 분모 2x-y-5는 0이 아니다 해도 밑줄 치세요.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를 풀려면 풀수록 단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거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그 일정한 값을 뭔지 모르겠지만 k라고 하자. 그리고 2x-y-5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ax 플러스 by-15가 2kx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5k라고 다시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럼 이게 x하고 뭐에 대한 y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개수를 비교를 해주면 a가 2k, b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5k k, a, b 순서대로 나오는 구조. 요건 좀 알아두시죠. 어렵지 않죠? 다음 의외로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하는 부분이 유형 2번의 수치 대입이거든. 이거는 대표 문제 보고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거 실제로 우리 그 월간 평가 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해서 되게 우왕좌왕하더라고. 특히 제일 많은 형태가 이걸 갖다가 무리하게 전개하는 친구들이요. 얘가 ax에 x-1 그 다음에 플러스 b에 x-1 x-2 플러스 c x에 x-2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항등식의 형태에서 항상 뭔가 그 항을 갖다가 0으로 만드는 x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세요. 이걸 살펴봤더니 x에다가 뭐 대입하면 0하고 1하고 2 대입하면 각각 최소한 1개 또는 2개가 한꺼번에 0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쵸? 따라서 여기 있는 항들을 0이 되는 x를 순서대로 대입해주면 이것도 알아둬야 돼. x값 대입할 게 3개가 나왔는데 미지수가 3개죠. 대입할 값과 미지수의 개수가 맞춰지잖아? 그럼 이건 풀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x에다가 0, 1, 2 순서대로 대입해주면 첫 번째 x에다가 0을 대입하죠? 그럼 0, 여기도 0, 여기 뭐밖에 안 남아? 여기는 지금 이 좌변은 2밖에 안 남고
우변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2b밖에 안 남아서 b가 1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순서대로 이제 1하고 2 대입해가지고 C하고 A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이게 수치 대입법이야. 그래서 문제의 구성을 싹 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당히 중간에 있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그런 x값을 넣어주면 되겠구나. 특히 116번에 보시면 qx 보여요? x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x 플러스 1 이꼴 2 x 마이너스 1 qx 이게 보이죠, 그쵸?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이것도 보고서 순서대로 생각해야 돼. 일단 a를 구해야 되겠지. x에다가 1 대입하면 문제 보고 있어? 문제를 보시라고 116번. 문제 보라고 116번. 116번 보고 있냐? 그래요. 거기 보시면 x-1 곱하기 qx가 있는데 좌변에 뭐가 있는 게 보여야 돼? a가 있는 게 보여야죠. 그러면 좌우변에다 x에다가 1 대입하면 a 값이 나오겠다. 그래 놓고 QA는 그 A값 대입하는 거니까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1 넘겨주고 A-1 대입한 거 남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QA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렵지 않아요? 전부 다 그런 식의 똑같은 구성이니까 이쪽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는데 121번 한번 봐봐. 121번. 121번도 여러분들한테 식을 그냥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라고 하는 해석 문제가 이제 나타나더라고. 121번 보시면 이런 형태는 되게 많이 볼 거예요. P의 nx라고 하는 여기 n이 이제 그 동원된 식이 하나 존재하는데 얘가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n-1까지 한다. 무슨 얘기예요? n값이 변함에 따라서 얘가 x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해질지 결정하겠다. 그 얘기죠. 그쵸? 그럼 그 밑에 P1, P2, P3 세 가지 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P1x는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여긴 x 플러스 끝이잖아요. x로 끝이잖아. 그러니까 P1x는 그냥 x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 끝에 항이 뭔지 따라 달라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럼 P2x는 여기 2 대입하면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까지만 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지. 그럼 P3x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형태랑 똑같은 형태의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주어진 조건을 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식을 해석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낯선 문자가 나오고 그 문자에 대해서 식을 조절하는 이러한 해석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 유형 3번인데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거죠. 그러면 122번을 볼게요. 여러분들 2분의 x-3이 나오고 이꼴 얘가 2분의 3의 y 플러스 3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항등식으로 풀라는 얘긴데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9가 0이 성립한대. 그러면 첫 번째 얘가 항등식인데 이걸 줬어. 이건 무슨 식이에요? 무슨 의미를 준 걸까? 요거 두 개. 무슨 의미를 준 걸까요? 무슨 의미를 준 걸까요? 좀만 참아. 이따 쉬는 시간 줄게. 졸지 마. 방금 눈 감은 거 봤어. 살짝. 혜연이 무슨 뜻이야 이게? 너 왜 딴짓해? 무슨 뜻이야 이거? 이게 무슨 뜻이야? 뭐? 개수를 비교하는 뭐? 개수를 비교하라? 네. 맘대로? 이거죠. x하고 y가 나오면 이게 두 식에 뭐가 나온 거예요? 관계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두 식의 관계를 가지고 이 문자가 두 개인 식을 문자가 하나인 식으로 이 관계를 이용해서 문자가 하나인 식으로 교체해라.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라 이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 구체적인 모습은 양면에다가 2를 곱해주면 x-3이 3y 플러스 6 이렇게 돼서요. 우리가 구하는 x는 3y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왜 y에 대해서 안 하냐고? y에 대해서 풀어버리면 3분의 x가 나와서 귀찮아가지고. 따라서 여기 a 자리에다가 x인 3y 플러스 9를 대입해 주시고 플러스 by 마이너스 9는 0을 뭐에 대한? y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주면 a하고 b가 각각 다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개의 문자가 관계가 나오면 그 문자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자가 두 개인 식을 하나의 문자로 바꿔주는 요거는 그냥 수학을 풀 때 기본적인 거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저 근데 그냥 이항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거요? 저 x 마이너스 3은 음. 3i 플러스 2에서 다 왼쪽으로 옮기면 그냥 a랑 b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9로 맞아 떨어지니까 우연하게 된 거죠. 원칙은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지찬이가 말한 게 뭐냐면 특수풀이에요. 특수풀이가 뭐냐면 그 문제만 적당히 맞는 풀이가 되는 거지. 알겠어? 근데 다른 문제들을 보면은 그렇게 운 좋게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그런 거 했거든. 이 문제는 그냥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되냐면 이걸 고민을 하게 돼. 이건 특수풀이일까 일반 풀이를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더라고. 근데 실제 시험 볼 때는 그거 고민하기 시작하면 시간 정말 잘 갑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기본을 먼저 하시고 그게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걸 풀면 돼. 알겠죠? 다음 유형 4번이 되게 중요하죠. 유형 4번. 얘가 항등식에서 개수합을 구하는 건데요. 126번 한번 볼게요. 126번 보시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의 세제곱을 전개하는 모습인데 얘가 a의 제로 플러스 a1의 x 플러스 a2의 x의 제곱 이렇게 해서 플러스 a6의 x의 6까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일반적으로 어떤 식을 전개를 할 때 이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식을 전개를 하면 상수항과 최고차항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제일 높은 게 6차고 상수항이 4의 세제곱이다. 근데 나머지 항들의 개수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전개를 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 개수들을 이렇게 A0, A1, A2라고 하는 문자로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전개의 형태를 일반식으로 가지고 가게 되며 이때 여러분들이 자주 본 게 모든 X의 모든 문자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해주는 그런 문제가 여기 X 부분을 1로 만들어주는 요거 대입해주면 1-3 플러스 4의 세제곱이 이렇게 개수와 상수항의 합만 나오게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한 거야. 이제 이게 응용한 게 거기처럼 a0, a2 짝수항 또는 a1, a3 그러니까 짝수항 또는 홀수의 개수들만 구하라고 하는 건데 x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여기에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해주면 이제 1 플러스 3 플러스 4의 세제곱이 a0 1창은 마이너스 2창은 계속 플러스로 반복이 돼서 얘를 더하거나 빼주면 더해주면 뭔가 나오겠고 더해주면 홀수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2배의 a0, a2, a4, a의 6까지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이제 얘를 뭐로 나눠주면 된다? 2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이거 아시죠? 근데 이걸 되게 잘 알긴 하거든? 이걸 되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파트가 129번 같은 파트거든요? 이게 왜 실수하기가 쉽냐면 딱 보고 이게 전개식이네. 몇 번? 129번. 전개식이네. x의 10승 플러스 1이 a0 플러스 a1에 거기가 x가 아니라 x 플러스 2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10에 x 플러스 2에 10거듭제곱까지 변수가 뭐로 변했어요? x 플러스 2로 변했죠. 그쵸? 그러면 시험 때 여러분들은 주의를 해야 돼. 내가 계속 문제 푸는 게 어떤 게 익숙하냐면 x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지 말고 얘를 0으로 만드는 얘를 갖다가 1하고 마이너스 1로 만드는 걸 대입해야 돼. 그래서 x는 뭐하고 마이너스 1하고 x는 마이너스 3 순서대로 대입해서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요것만 좀 주의해주면 돼. 전개식에서 주의할 건 이게 돼. 됐죠? 됐죠? 넥스트. 문제 이해됐어? 문제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다 안다? 근데 한 1, 2주 정도는 그 전에 이제 그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하신 분들은 좀 적응이 한 2주 동안 힘들 거예요. 지금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가 되게 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느끼기에. 그렇죠? 근데 그게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몸이 받아들여져. 몸이 알아서 받아들여져. 너는 이제 공부의 노예 뭐 이런 거죠. 알아서 받아들여지니까 2주만 좀 여러분들 적응 기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인데요. 131번 한번 보시죠. 자, 131번 보시면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 얘를 잘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x 플러스 2예요. a 플러스 b 어떻게 구할래? a하고 b. 자, 당장 뭐 생각나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 어떤 방법을 생각나? a하고 b 구하기 위해서. 뭐가 생각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생각나요? 자연이 어떤 방법이 생각나? 왜 몰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잘 봐. 여러분들이 항상 나눠주는 식의 차수와 나눠지는 식의 차수와 나눠주는 수의 차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3차를 겨우 몇 차로 나누는 거예요? 2차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몫은 몇 차가 되겠고 1차가 되겠고 나머지가 x 플러스 2잖아. 그치? 그럼 원래 기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b를 다이렉트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다이렉트로 나눠가지고 얘가 나머지가 뭐 a하고 b로 나타낼 건데 그걸 x 플러스 2가 되도록 조절해줘라 이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다항식의 나눗셈 형태다. 그러면 이 식을 얘로 다이렉트로 한번 나눠보는 게 첫 번째 방법이죠. 알겠어? 방법 고민하지 말고 다항식의 나눗셈의 형태가 나오면 그 다항식을 얘로 나눠줘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시면 얘가 2차고 얘가 1차니까 나는 이 식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수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왜? 여기에 있는 x 플러스 2에 미지수가 없고 완벽하니까 이걸 이쪽으로 이항을 해줄게요. 그럼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마이너스 2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하고 겨우 1차식의 곱으로 되잖아요. 그쵸? 여기 뒤에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추정해보자. 저기 x제곱 마이너스 x니까요. x 세제곱 만들려면 x 있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아니면은 요거를 해줘야 되겠지? 2차를 맞춰줘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인수분해 형태니까. 따라서 얘가 ax제곱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이고 이거 하면은 ax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두 개 더해주면 ax제곱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뭐 할 거야? 각각의 차수에 대한 걸 비교할 거지. 첫 번째 1차식 비교합시다. 1차식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그 여기서 1차식의 개수는 뭐가 되겠어? 요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한 거겠지. 그치? 됐어요? 이게 더한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요거 서로 사라지고 이쪽으로 이항하면. 그 다음에 뭘 비교할 거야? 상수항을 비교할 건데 상수항이 b-2죠. 그 상수항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랑 똑같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b는 뭐가 되겠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2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됐어요? 두 가지 방법 뭘 해준다? 첫 번째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자신 없으면 나눠주던가 아니면 차수의 그 식의 차수의 구조를 파악해서 3차는 2차 곱하기 1차 겨우 여기가 1차 추정하면 되잖아요. 그쵸? 미수는 두 개밖에 없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눗셈의 형태는 그냥 다이렉트로 나눠주시는 걸 선택을 하시고 조금 더 공부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걸 곱셈의 형태로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도 나가죠.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해서. 자, 유형 134번 여러분들이 저기 강의 듣고만 있는 것도 그러니까
134번 한번 풀어보는데 시간 제한을 좀 둘게요. 1분? 40초 안에 풀면 좋을 것 같은데 1분만 한번 풀어볼래? (134번) 요 정도는 빠르게 나와야 돼요. 워밍업 수준으로 지금 풀어보주는 거니까. 그렇지. 스타트는 잘했고. 어떻게 했어? 이걸 여기로 넘겼어요. 넘겨서 그게 요거 곱하기 qx 이렇게. 그럼 그식 그래서 맞추. 식 맞추려고. 그렇지. 올바른 방향으로 했고. 그렇죠. 2x 넘기고 식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청량이 빨리 풀었어? 그렇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 잘 되죠? 굉장히 쉽게 되지. 근데 답이 틀린 것 같은데? 뭐예요? 마이너스 15요. 이신아. 공부 안 하실 건가요? 공부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어? 자 볼게요. 이 시간에 원래 나왔어야 돼. 어떻게 나오냐 봐봐. 이제 식 쓰지 않고 이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잘 들으세요. 4차 2차지. 우리가 이걸 쓸 수 있는 거는 나눠지는 식하고 나누는 식하고 한 2차까지만이 맥시멈이에요. 차수가 더 많이 차이 나면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인데 2x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여기가 2차까지만 추정이 가능해. 더 이상 차수가 더 3차 이상 이렇게 되면 더 골치가 아파지니까 그때는 쓰지 말도록 해요. 우리는.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맞춰줄까? x제곱부터 맞춰줄게요. 자 그 다음에 뭐 맞춰줄 거냐면은 상수항을 맞춰줄 거거든. 마이너스 b 맞춰주자. 그 다음에 뭐 맞춰줄 거냐면 ax제곱을 맞춰도 되지만 마이너스 6x를 맞춰도 상관없어요. 다시 ax제곱을 맞춰주면 여기에 미지수가 들어갈 거거든. 근데 여기 미지수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 좋으니까 상수항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내가 맞춰야 될 건 미지수가 아니라 이렇게 상수가 완벽한 식을 맞춰주도록 하세요. 개수를. 그럼 내가 마이너스 6x를 맞출 건데 마이너스 6x는 지금 얘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니 미친? 어이? 응? 잠깐만. 얘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얘하고 하면 플러스 bx죠. 그쵸? 얘하고 하면 플러스 bx가 나오거든. 근데 마이너스 6x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bx 마이너스 6x가 필요하다고요. 그쵸? 자 그럼 얘하고 여기 마이너스에 여기가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6으로 맞춰주면 이렇게 맞춰주면 어때? 요거하고 요거 하면은 b 플러스 6x 이렇게 나오니까 잠깐만 플러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오죠. 그쵸? 식 맞춰줬지. 그럼 미지수가 여기 지금 여기는 b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a 있으니까 일단 3차식이 지금 0인 거 보여? 3차식 0? 야 3차식 나 저거 미안 이거 3차식으로 맞다? 이건 3차식 0인 거 맞춰주는 게 편하겠네요. 괜히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 3차식의 개수가 0이죠. 그쵸? 그러면 지금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해가지고 3차식의 개수가 0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요거하고 하면은 마이너스 아니지? 이거하고 하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x가 있으면 마이너스 x
3차식 할 거잖아. 그치? 요거하고 요거하고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이거하고 하면 여기 플러스 x 이렇게 했으면 되겠지. 그치?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수 비교합니다. 0은 이미 비교 끝났고 2차식 비교할게요. 2차식 비교하면 a. 여기 2차식은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쵸? 그 다음에 1차식의 개수가 마이너스 6이죠. 그 여기 1차식의 개수는 요거하고 b하고 요거하고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쵸? 상수항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b는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b가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a는 뭐가 나오겠어요? 5에서 2 빼니까 3 나오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2차까지가 맞춰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렇게 씩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할 때 될 수 있으면 개수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있는 걸 맞춰줘. 미지수를 맞춰주지 말고. 나 이거 ax 세제곱인 줄 알았어. 미안해.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렇게요. 자, 다음. 유형 6번에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뭐 다루진 않을게. 왜냐면 어떠한 다항식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눴다. 그럼 나머지는 상수항이 될 텐데 그 상수항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 거죠. 저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거 대입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의 구조를 전부 1차식이 0 되는 걸로 해주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러면 140번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거의 기본은 어떠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자, 문제 140번 한번 읽어봐. 140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 읽어봤죠? 자,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쫄지 마. 결국 순서대로 갑시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구하라 라고 하는 것들은 h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h2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쵸? 위에 조건을 봤더니 fx가 주어져 있고 gx가 주어져 있는데 fx 세제곱 마이너스 gx 전체의 세제곱이 이렇게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곱하기 hx로 되어 있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죠. fx 마이너스 gx.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뭐 이용하라고 그랬지? 요걸 이용하면 편할 거라고 그랬죠. fx의 전체 제곱 플러스 fx 곱하기 gx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gx 전체의 제곱. 이게 지금 얘잖아. 얘가 지금 뭐예요?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에 hx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fx하고 gx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식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 식이 항등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썹을 좀 볼게요. fx-gx 한번 해볼게. fx-gx를 해주면 2x제곱에서 x제곱 빼니까 3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에서 마이너스 x 빼죠? 그럼 마이너스 5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그쵸? 그게 fx의 전체 제곱 플러스 fx 곱하기 g의 x 플러스 g의 x의 전체 제곱인데 지금 fx에서 gx를 뺀 게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인데 얘가 있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hx는 뭐가 돼? 얘만 남는 거 이거잖아. fx의 전체 제곱 플러스 fx gx 곱하기 gx의 전체 제곱 이거밖에 안 남죠. hx.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h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f의 2에 전체 제곱 플러스 f2 곱하기 g의 2에다가 플러스 g의 2에 전체 제곱인데 어차피 fx하고 gx 주어져 있으니까 x에다가 2 대입해가지고 계산 결과 써주면 끝나죠. 뭔가 되게 화려하고 어려워 보이셔서 여러분들 보자마자 쫄하지만 손 대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치?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진짜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래서 유형 7번도 똑같은 형태인데 145번 한번 풀어봐. 145번. 145번 한번 해볼게. 145번.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냐 한번 봅시다. 145번.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뭘 한다? 그 1차식을 0으로 만든 x를 대입한다. 자, 답 나온 사람 145번. 이때쯤 답 나와야 되는데. 맞았어? 아저 하면 2번이 7 나와야 돼요. 7. 2번. 2번 나와야 돼요. 태연이 맞았어? 뭐야? 자연이 나왔어? 자, 145번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45번 볼게요. 어차피 가번 조건은 px를 x-1로 나눴으니까 p1이 1이죠. 그쵸? 나번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을 1차식인 x-2로 나눴으니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한 2 곱하기 p의 2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니까 p2도 1이죠. 그럼 p1이 1이고 p2가 1이에요. 그러면 p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니까 우리는 이거 그림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이런 모양인 거 알죠? 그쵸? 그러면 이 그림 상태는 px에서 1을 뺀 게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x-1하고 x-2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예요? p4죠? x에다가 4 대입하면 되겠지. 됐어? 끝. 자, 이게 px가 2차 함수죠. 그쵸? 그러면 px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라고 할게요. 근데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함수값이 같은 값에 대해서 x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p1이 1이고 p2가 1이라는 얘기는 px와 2차 함수 px하고 1을 갖다가 연립을 했어요. 그걸 겹쳐서 그려줘. 그럼 그 겹쳐서 그려지는 게 서로 만나는 x점의 교점의 좌표가 생길 거 아니야. 그게 1하고 2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야지 이 문제가 이렇게 사실은 5초 만에 풀리는 문제라는 거지. 됐어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훌륭한 풀입니다. p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두는데 일단 이게 a하고 b 미지수 두 개고 그 다음에 x에다가 집어넣을 것도 두 개죠. 연립으로 풀어도 돼요.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저 풀이도 나쁘지 않아. 연립하는 것도 가장 다항식에 충실한 풀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2차식이 나오면 항상 2차 함수랑 엮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 넘겨서 나머지들도 다 똑같으니 여러분들이 148번 한번 해볼까? 148번 셀프로 해볼까? 148번 해보세요.
오늘은 유형 9번까지만 나가고 유형 9번까지만 숙제를 내줄 겁니다. B단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숙제 1.5 한 주에 1.5나돈씩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주겠다라는 약속을 칼같이 지킬 테니까 주말 이용해서 다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148번을 보기 위해서는 자, 이런 순서대로 생각합시다. 모르는 사람은 여기 보세요. 구하고자 하는 건 gx를 x-4로 나온 나머지니까 g4를 원하거든. 근데 문제의 조건을 봤더니 가번 조건에서 g의 4는 여기 16의 f의 4에 달려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식이 지금 gx가 x제곱에 fx 이식 x에다가 4 대입한 게 지금 x에다가 4 대입한 게 얘죠. 그쵸? 나번 조건을 봤더니 gx 플러스 거기 fx가 있잖아. 그러니까 gx 자리에다가 x제곱 fx를 대신 대입을 해주면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x 여기다가 뭐 곱해준 거? fx를 곱해준 거.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fx가 들어가서 곱하기의 형태로 될 수 있는 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쵸? 그러면 fx가 뭔지 사실은 몰라도 fx를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여기가 4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잖아요. 그쵸? 얘가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4x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x에다가 뭐 대입하고 0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귀찮은 fx를 건드릴 필요 없이 미지수 2개 대입할 거 2개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죠. 그쵸? 그래서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b가 남는데 b가 0이 되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0인데 이 부분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돼서 a가 3이 나오고 b가 0이 나오지. 그러면 우리가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0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fx, f4잖아요. 그쵸? f4니까 이제 여기에다 x 4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됐나요? 물론 여기도 대입해도 상관없고 둘 중에 아무 데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을 관찰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형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약간 쫄할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관찰하고 뭔가 스타트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인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걸 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관찰을 통해서 제대로 연습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됐어? 필요한 거 쓰시고 유형 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유형 8번 필요한 거 다 필겠니? 류민이? 뒤쪽에 조립제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유형 9까지가 나가면 다음 주 수요일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싹 끝내고 그 다음에 바로 인수분해 싹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는 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쵸? 넥스트. 자, 이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볼게요. 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거밖에 없어. 어떠한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자니? 그럼
나머지가 1차식이 돼야 된다. 1차식의 형태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보통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는 요거 나머지를 구하라가 기본 형태고 조금 더 어려워질수록 식의 기본 구성에서 뭔가 나오는 것들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렇게 px 플러스 q처럼 미지수 두 개 세우고요.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9번이 대표 문제가 될 텐데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가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고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는 이 fx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바로 보자마자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고 f의 2는 9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fx를 뭐로 나눴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는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2차식이 가볍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뭘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여기 나머지는 1차식이 돼야 되지. 그래서 x에다가 각각 2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으로 a, b를 구해주는 거죠. 이거 다 똑같아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해볼래? 뭐 해보냐면 어디 보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 보자 뭐 시켜볼까? 152번 한번 해볼래? 문제 읽고서 구하라는 것부터 먼저 구하라는 것부터 먼저 파악하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거 고민해 보고요. 자연이 구했어? 몰라? 야 보세요. 152번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까지는 있잖아. 어떤 항등식 나머지 정리의 기본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다항식을 예로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가 얘 이렇게 일일이 썼잖아요. 그쵸? 이제 그거 하면 시간 되게 오래가. 자 일단 152번 읽어볼게. 다항식 fx 포인트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쵸? 그러면 얘 x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1을 대입할 거잖아.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3의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여기 1 대입하면은 거기 1 플러스니까 f의 1은 4가 되고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일일이 식을 쓰지 말고. 알겠어? 식을 일일이 쓰지 말고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x를 대입해가지고 함수값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함수값을. 됐어? 두 번째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는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도 인수분해가 되잖아. 뭘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f에 2 대입할 수 있지. f에 2 대입하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2 대입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1 대입하면 f의 1은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똑같이 2가 되겠지. 그치? 자 이제 fx를 뭘로 나눴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x-2, x-1로 나눴을 때 2차식이니까 나머지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뭐가 필요해? f에 2가 필요했고 뭐가 필요해? f에 1이 필요했던 거지. 연립. 딱 구조가 다 이렇게 다 떨어져요. 이렇게. 됐나요? 됐죠? 그래서 나머지들도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 그러니까 세 번째 난이도 한번 해볼까? 난이도가 3 이렇게 된 거. 154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설명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뭐가 변했냐야. 다항식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3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x 플러스 8이고 이것도 ax 세제곱 테마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3x죠. 그걸 각각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되는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x 플러스 8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얘도 인수분해가 되잖아.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cx가 되는 거지. 이때 abc 구하는 건데 그럼 첫 번째 요게 f의 x라고 하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좌변. 그러니까 이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잖아. 이해됐어? 자, 다음에 얘를 다시 얘로 나누는데 x에다가 뭐 대입할 수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지. x에다가 1을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여기는 1 대입하니까 17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그럼 이쪽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0, 0, 0은 0 이렇게 되니까 별로 쓸만한 건 없죠. 뭐 대입해요? 마이너스 2 대입해야지. 그럼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4b 마이너스 6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c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미지수 3개씩 3개니까 요거 가지고 a, b 구해주고 여기에다가 a하고 b 대입하면 c 나오는 이런 구조.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환을 빨리빨리 해야지 식을 이제부터는 계속 널널하게 쓰고 있다 보면 시간 되게 잘 가요. 그러니까 바로 1차식,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 2차식 인수분해 된 걸 0으로만 x를 각각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좀 연습을 해. 알겠어? 그래야지 시간이 빨라져. 다음 유형 9번 보죠. 정말 중요한 게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죠.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된다? 2차식이 나오니까 그 2차식을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유형이에요? 157번 유형이죠. 자, 여기 집중. 157번. 자, 다항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죠. fx를 이거 내가 쓰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야. 2차로 나눴죠. 자, 그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고 1차로 똑같은 다항식을 1차 나눴죠. 1차로 나눴을 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항식 fx를 이렇게 두 개를 곱한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x 마이너스 2로 나눠줬다. 그러면 그때 나머지 어떻게 세팅을 한다? 외우고 계셔야 되죠. a에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x 플러스 1 얘가 3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rx가 되는 거고 이때 r에 지금 여기서 f에 지금 2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f에 마이너스 2가 뭐랑 똑같아? r에 마이너스 2랑 같으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3a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뭐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a 나오지. rx 나오지. 요거 알아 몰라? 알죠?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이게 응용되는 게 되게 많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응용해서 159번 한번 풀어볼래? 해봐. 159번. 그 주중에 수업 듣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쓱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를 스타트를 하는 걸 확인하다 보면은 이 친구는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좀 보이거든. 근데 가만히 있지 말고 이해 안 되면 저한테 보충 좀 해주세요. 저 일요일에 나오는데 뭐 해주세요 라고 분명히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유로민이 일요일에 언제 시간 돼? 일요일에 일요일에 상관없어요. 일요일 상관없어요? 내가 아마 다음 주부터 일요일에도 이제 나와서 너희들 보충해 줄 거거든? 근데 앞에 그 연산하는 것들 좀 힘들어 안 힘들어? 숙제 힘들어? 그럼 좀 너 이제 그러면 토요일에 선생님이 일요일에 다음 주부터 보충 정기적으로 잡아서 그 전주 거 해야 되겠다. 내일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내일이요? 내일은 다른 학원 가니? 토요일은? 내일은 안 돼요. 내일은 안 돼요? 토요일에 네가 몇 시에 끝나지? 너 두 번째 타임으로 옮겼잖아. 일요일에 두 번째 타임. 네. 1시 반 타임으로 옮겨서 4시 반에 끝나죠. 네. 그쵸? 4시 반. 그럼 오전에 잡아야 되나? 오전에 학원 있어요. 아, 오전에 학원 있어서 잡아온 거예요? 그러면 4시 반에 끝나고 잠깐 여기 있어. 선생님 올 테니까. 그래서 책 가지고 와서 앞에 부분이랑 지금 오늘 일단 수학의 바이블. 유영훈이요 이거. 다음 이거요? 유영훈 이거 책 샀다며. 아! 그거가 학교에 있는데. 다음 주 일요일부터 하자. 네. 그래서 앞에 풀어보고 틀린 거 체크해와야지 내가 다음 주 일요일에 빨리 해줄 수 있다. 네. 그때는 너 말고도 다른 애들 다 같이 불러서 질문 받을 예정이거든. 그러니까 아. 한 주 시간 더 줄게. 네. 그러니까 책 좀 가지고 다녀. 네. 이씨. 자, 159번 풀었어요. 응용해서 어떻게 풀까요? 보세요. 다항식 fx를 2차식으로 나누면 이거고 x-1로 나누면 얘잖아요. 그쵸? 그러면 봐봐. 이건 되게 전형적인 문제지. fx를 x제곱,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귀찮으니까 안 쓸게. 왜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a에 뭐 써요? 여기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x-3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래 2가 8이라는 거 쓰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2 대입하면은 뭐예요? 2 대입하면 9a 플러스 2-3 2-3 얘가 8이니까 a는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rx는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2x인데 3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지. a는 1, b는 3, c는 마이너스 2요. 그래서 x에다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는 거죠. 답은 뭐가 될까요? 2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오히려 쉽다고. 알겠어? 오히려 쉽다고. 오히려 쉬운 거예요. 161번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거 좀 질문 좀 받아줄게요. 161번 한번 다시 풀어봐. 해봐.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지고 함수값 0 되는 거 찾으세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것도 1차식으로 인수분해됐으니까 1차식을 0으로 만든 x를 대입한 함수값을 찾으세요. 3차식으로 나눴지 나머지. 그치?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 짜야 될까? 지금까지 끙끙 앓고 있었는데 왜 도움 안 청했어?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에서는요 식과 이런 것들을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지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가 좀 편해요. 복소수 같은 것도. 161번 풀어서 답 나온 사람. f의 마이너스 1하고 f2가 0이죠. 161번. fx가 2차식인데 그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없다는 거지, 그치? 첫 번째 조건은 f의 마이너스 1이 f의 2고 걔가 0이라는 거죠. 그쵸? 자,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3으로 나눴대. 일단은 얘로 나눴을 때가 나머지가 x 마이너스 7이래요. 근데 fx를 잘 봐. 이거 잘 봐야 돼. fx를 뭐로 나눴어?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3차식으로 나눴지. 그럼 여기 q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2차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서 얘가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3이 있는데 x 플러스 3 여기도 있죠. 여기 x 플러스 1하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라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잘 봐.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 잘 볼게.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라는 2차식이 여기에 있죠.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2차식 곱하기 1차식인데 그때의 나머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a 해놓고 여기는 2차식을 쓴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쓴다. 그치? 그 다음에 뒤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써야 되는데 fx를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어요. 끝. 허무한 결론이죠. 그쵸? 그럼 a 값은 어떻게 구하니?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아니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죠. 그쵸? 그 f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아니지 3 대입해야 되는구나. 여기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f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니까 f에 마이너스 3이 뭐가 돼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이 되죠. 맞아요? 창민이 이해 안 되고 있어? 자, 요거 여기 아까 보면은 봐봐. 157번을 미루어서 해볼게. 157번을 보시면요.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157번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그 구조를 변경시켜서 푸는 거야. 157번은 fx를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x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은 fx를 1차식인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죠. 이때 fx를 잘 봐.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 2차식과 1차식 x제곱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를 곱했을 때의 나머지는 a에 여기 있는 2차식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플러스 그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가지고 오며 얘는 뭐 구한다? 여기에서 f의 2가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하면 얘를 rx라고 하자. 그럼 뭐가 통한다? f의 2하고 r의 2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얘를 대입해서 얘를 구해주는 그런 구조였던 거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161번은 그걸 꼬아서 낸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것도 이렇게 써야 되겠다. 봤더니 161번이 이렇게 꼬아놓은 거야. 다항식 fx를 2차식인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그때는 나머지가 없어요. 0이에요. 그쵸? 함수값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걸 함수값으로 할지 아니면 2차식으로 쓸지가 사실 어디에 달린 거냐면 최종적으로 fx를 뭐로 나눴대?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3차식으로 나눴을 때에 나머지를 구하시오에서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렇거든. 2차식이요. 그쵸? 2차식이요. 그러면 밑에 있는 그 fx를 뭐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그때의 나머지가 x 마이너스 7이라는 건 사실 이 중에서 내가 1차만 가지고 가도 되지. 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였어? 얘 1차식 f의 마이너스 3이었거든? 근데 얘가 2차식으로 나누게 됐지만 이 2차식에서 f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식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왜? 우리가 여기에서 1차식으로 나눈 건 왜 필요했냐면 이 값, 함수값 하나가 필요했기 때문이거든. 그치? 근데 저걸 2차식으로 둬도 이 중에서 이 x 플러스 3이 여기서 1차식의 역할을 맡죠.
이해됐어요? x 플러스 하면 여기서 1차식의 역할을 맡으니 우리는 f의 마이너스 3값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좀 꼬아놓긴 했지만 유사한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는 rx는 이제 어떻게 구한다? rx는 이제 어떻게 구한다? 플러스 2차, a 해놓고 요 두 개 2차식을 곱해주세요. 뭐 a 해놓고 2차식 더하기 그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한 것처럼 a 해놓고 이 2차식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하고 하고 없잖아. 나머지가 없잖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가 되는 건데 이제 a 구해야 되지. 그치?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걸 rx라고 하면 f의 저기는 마이너스 3하고 r의 마이너스 3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r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a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a 나오죠. 그 rx 나오지. 그러니까 이 구조를 그대로 어떻게 조금 복잡하게 카피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들이 이 기본식이 161번처럼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당연히 161페이지까지 161번까지겠죠? 앞에 것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유형 9까지 나갔고 숙제 안 된 사람은 25페이지부터 다 해줘야 돼. 161번까지 아직 덮지마. 161번까지 A단계 B단계도 숙제가 나갑니다. 조금만 나갈게요. 오늘 배운 데까지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209번부터 220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43페이지 B단계 거기 없을걸? 아, 너 주말에 학교 못 가서 책 못 찾으러 가지? 네. 여기 B단계도 내가 출력해 줄 테니까 이따가 와서 받아가. 저기 43페이지에요. 209번부터 220번까지 B단계 209번부터 220번까지 됐어요? 이렇게 두 개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숙제 얘기하면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검사를 했을 때 1단원은 25페이지까지가 다 풀려 있어야 되고 2단원은 26번 즉 109번부터 어디까지? 161번까지가 다 풀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B단계 또 깜빡했다. B단계 있는 줄 몰랐어. 이거 절단통합니다. 절단통에 풀어와야 돼. 알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류민이는 와가지고 프린트 뒤에 숙제할 거 받아가. 숙제는 일요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부터예요. 다음 주.